여기 한국 무기를 극도로 경계하는 독일 출신 나토 고위 간부가 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편견으로 무장한 채 한국 방산 진출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마리안느 슈레더. 그런데 한국 현장을 직접 목격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리안느 슈레더입니다. 54세, 독일 공군에서 25년간 복무하며 정비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았죠. 지금은 나토군 산하 유럽방 위산업기술심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기체계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거든요. 브뤼셀 나토 본부의 제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유럽 내 차세대 무기 도입 심사에서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탈레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제품들을 우선 검토하고 있었죠.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기술력이야 세계 최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 672문과 K2 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핀란드도 K9 도입을 공식 발표했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국 무기라니요? 1990년대 제가 한국군에 파견되어 정비기술을 전수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비효율적이고 주먹구구식이었죠.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고 통역도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폴란드가 왜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를 선택한 거죠?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독일 제품보다 절반 가격이라고 하네요. 절반 가격이라고요? 무기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가격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즉시 고위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검증되지 않은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마리안느 위원장, 한국 무기가 그렇게 문제가 있나요? 저는 1990년대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협력 상대가 아니라 위험 요소예요. 기술력도 부족하고 품질 관리도 엉망이었죠. 사실 제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딸 마틸다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딸이 한국 스타트업에서 정비 알고리즘 개발자로 일한다는 걸 알면 제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유야 뻔하죠. 러시아 위협 때문에 급하게 무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값싼 대안을 택한 거예요. 하지만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정비 도중 계속 오류가 발생했고 언어 소통도 제대로 안 됐죠. 현장 대응 능력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때의 좌절감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 무기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해요. 회의가 끝난 후 제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회색 하늘이 제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나다니 2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뉴스를 보니 폴란드 국방장관이 인터뷰에서 말하더군요. 한국 무기 체계는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납기도 빠르다.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다. 저는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요? 제가 본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슬로바키아까지 K방산 전환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나토 주요 회원국 중 세 번째입니다. 이건 막아야 합니다. 저는 즉시 슬로바키아 국방부에 연락했죠. 슬로바키아 장관님, 한국 무기 체계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표준과 호환성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어요. 마리안느 위원장, 그렇다면 나토 심의위원단이 직접 한국 현장을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장 평가라니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물론입니다. 위원장님이 반대하시는 근거가 25년 전 경험이라면 현재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게 맞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 현장 평가단을 이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딸 마틸다에게 연락했어요. 어차피 한국에 가게 됐으니 알려야겠다 싶었거든요. 마틸다, 엄마가 한국에 출장 가게 됐어. 정말요? 엄마, 그럼 저랑 만날 수 있겠네요. 딸의 목소리가 너무 밝았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했습니다. 근데 마틸다야, 엄마가 왜 한국에 가는지 알아? 아니요, 왜요? 한국 무기 체계를 평가하러 가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반대 입장이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혹시 1990년대 그 일 때문인가요? 맞아. 그때 한국은 정말 실망스러웠거든. 엄마, 지금은 25년이 지났어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는 법이야, 마틸다. 딸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엄마, 제가 공항에서 마중 나갈게요.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공식 일정이 바쁠 거야. 엄마, 저 한국에서 정비 알고리즘 개발하고 있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딸이 정비 분야에서 일한다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랐거든요. 정비 알고리즘이라니. 네, 항공기 정비 효율성을 높이는 AI 시스템이에요.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고요. 이상했어요. 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그것도 한국에서 말이죠. 출국 전날, 저는 브뤼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 방산업계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 대표가 따로 찾아와 말했죠. 마리안느, 한국 무기가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이걸 막으려면 기술적 결함을 찾아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기도 했거든요. 한국에 대해선 잘 압니다. 과거에 당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25년 전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비 매뉴얼은 엉성했고 현장 직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했어요. 무엇보다 체계적이지 못했죠. 독일의 정밀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한 나라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인천공항 도착. 하지만 바쁠 예정이니 너무 기대하지 마. 딸의 답장이 곧 왔어요. 엄마, 한국이 엄마를 놀라게 해줄 거예요. 기대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은 아직 어리니까 모르는 거죠. 현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딸 마틸다가 정말 마중 나와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고 뭔가 당당해졌어요. 엄마,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딸이 완벽한 한국어로 공항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유창해진 거죠? 마틸다, 한국어 실력이 늘었네. 3년 동안 여기 살면서 배웠어요. 엄마, 호텔 가기 전에 제가 일하는 회사부터 볼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일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되니까 오늘은 쉬어야 해. 하지만 딸이 고집했습니다. 엄마, 정말 중요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30분만 시간 내주세요. 결국 딸을 따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딸이 설명했어요. 여기서 항공기 정비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엄마가 25년 전에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스템이에요. 회사에 들어서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 IT 기업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딸이 저를 한 사람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저희 CTO 김 박사님이에요. 엄마, 김 박사님은 MIT에서 박사를 따시고 보잉에서 10년간 일하셨어요. 김 박사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마리안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마틸다에게서 자주 이야기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딸이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김 박사가 모니터를 켜며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항공기 정비 데이터를 처리해요.
예를 들어 F-16 전투기의 엔진 문제를 AI가 5분 만에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정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나요? 네, 이미 카이에서 테스트 중이고요. 다음 달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카이라니요? 바로 제가 내일 방문할 한국항공우주산업이었습니다. 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 시스템 덕분에 정비 시간이 50% 단축됐어요. 그리고 오류율도 90% 줄었고요. 놀라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요. 시스템이야 좋아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죠. 다음 날 드디어 경상남도 사천카이 정비기지 방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사천시. 25년 전에는 없었던 거대한 항공단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카이 본사 건물에 들어서자 첫 인상이 강했습니다. 유럽의 에어버스나 독일 MTU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규모였어요.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카이 정비센터 박 팀장이 맞이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브리핑 자료를 보여줬어요. 오늘 T-50 고등훈련기의 정비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비 경납고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정비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이 태블릿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 나라 맞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25년 전에 그 혼란스러운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정비 절차가 AI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완벽한 통역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실제로 독일어 통역이 완벽했어요. 실시간으로 번역되고 기술 용어까지 정확했습니다. 디지털 정비 교육 플랫폼도 보여드릴게요. 대형 스크린에 3D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엔진 분해부터 조립까지 모든 과정을 가상현실로 학습할 수 있었어요. 독일 최고 기업들의 시스템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전담 매뉴얼도 여기 있습니다.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된 정비 매뉴얼들이 태블릿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실시간 업데이트까지 가능했죠. 내부적으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오후에는 실시간 정비 데이터 처리 시연이 있었습니다. 카이 정비센터에서 유럽 업체들과 직접 비교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이번 시연에서는 동일한 결함을 독일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이 동시에 진단해 보겠습니다. T-50 훈련기에 인위적인 엔진 결함을 만들어놨어요. 독일 지멘스의 최신 진단 시스템과 한국의 AI 시스템이 경쟁하는 거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독일 시스템이 먼저 가동됐어요. 복잡한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화면에 여러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독일 기술에 자신이 있었어요. 15분 후 독일 시스템이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료 분사 시스템 이상, 추가 검사 필요. 그런데 한국 AI 시스템은 5분 만에 결과를 냈어요. 엔진 블레이드 3번과 7번 사이 미세 균열, 즉시 교체 필요. 예상 작업시간 2시간 30분. 박 팀장이 실제로 엔진을 분해해서 확인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정확했어요. 정말로 3번과 7번 블레이드 사이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 균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AI가 수천 번의 학습을 통해 패턴을 인식합니다. 독일 시스템보다 3배 빠르고 5배 정확해요. 충격이었어요. 독일이 자랑하는 정밀 기술이 한국 AI에게 완패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비팀의 철학이었어요. 정비는 책임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박 팀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독일에서는 정비를 의무나 책임으로 여기는데 여기서는 신뢰라고 하네요. 무슨 뜻인가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우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완벽을 추구해요. 그 순간 25년 전 제가 한국에서 실수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엔진 정비 도중 볼트 하나를 잘못 조였던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실수를 부하 직원 탓으로 돌렸었죠. 제 자존심 때문에 말이에요. 사실 저도 25년 전에 한국에서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박 팀장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어떤 실수였나요? 엔진 정비 중에
토크 스펙을 잘못 적용했었죠. 그런데 그걸 부하 탓으로 돌렸어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지금 같으면 AI가 즉시 감지해서 경고했을 텐데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였던 거죠. 저녁에 딸 마틸다가 호텔로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놀랐어. 뭐가 제일 놀라우셨어요?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인드도 달랐고. 딸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사실 오늘 보신 정비 AI 시스템 제가 개발에 참여했어요. 뭐라고? 깜짝 놀랐어요. 딸이 그런 중요한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니. 엄마가 그때 실패했던 시스템, 우리가 여기서 바로잡았어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25년 전에 못다한 일을 딸이 완성한 거였습니다. 마틸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 한국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은 카이 정비병들과 직접 인터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5년차 정비병 이상훈 중사였습니다. 중사님, 한국 무기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답변이었어요. 직접 만질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외국 무기는 블랙박스가 많아요. 뭔가 고장나면 본국에 보내서 수리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 무기는 모든 부품을 이해하고 직접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전쟁 상황에서는 본국 지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생존과 직결되거든요.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운용 주권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건 베테랑 정비사 김철수 원사였어요. 원사님은 F-16도 정비해 보셨죠? 네, 20년간 F-16 정비했어요. 그런데 T-50, FA-50 정비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F-16는 고장나면 미국 기술자를 불러야 해요. 우리는 그냥 보조 역할만 하고요. 하지만 우리 기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책임져요. 더 어렵지 않나요? 처음엔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더 보람 있어요. 진짜 전문가가 된 기분이거든요. 오후에는 카이 기술팀장 정민호 박사와 만났습니다. 박사님, 카이의 철학이 뭔가요?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와 책임을 공유하는 겁니다. 신뢰와 책임을 공유한다. 네. 우리가 판매하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기술 이전, 교육 지원, 부품 현지화까지 포함된 종합 솔루션이죠. 정 박사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어요.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할 때도 단순히 완제품만 보낸 게 아니에요. 현지 생산 기술, 정비 교육, 부품 공급망까지 모든 걸 함께 제공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요? 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 텐데요. 고객이 아닌 파트너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협력 관계를 원해요. 이 말을 듣고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독일 방산업체들은 주로 완제품 판매에만 집중하거든요. 부품 현지화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폴란드 현지 업체들과 협력해서 부품 생산 기술을 이전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도와주지만 점차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지원하죠. 그럼 경쟁업체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놀라운 철학이었습니다. 독일 업체들은 절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거든요. 교육 지원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카이에는 전용 교육센터가 있었고 폴란드 정비병들이 3개월씩 와서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교육생들이 어떤가요? 정말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게 있나요? 네. 유럽의 정비 기준이나 안전 규정 같은 것들요. 서로 배우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녁에 제 메모장을 정리하면서 적었습니다. 이건 방산이 아니라 철학이다. 한국의 K방산이 성공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값싸거나 빠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딸과 통화할 때 말했어요. 마틸다,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가
정말 인상 깊어. 어떤 점이요? 고객이 아닌 파트너라는 개념. 그게 진짜 혁신인 것 같아. 엄마가 드디어 이해하셨네요. 딸의 목소리가 정말 기뻐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천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번 방문을 정리해봤어요. 25년 전 제가 경험했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도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본국 회의용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유럽이 앞설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한국이 앞선다. 이 문장을 쓰면서 펜을 멈췄어요. 정말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요? 나토 고위 간부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거짓을 쓸 수는 없었어요. 제가 본 건 사실이니까요. 보고서에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K방산 체계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술 이전, 교육 지원, 부품 현지화를 통해 구매국의 방위, 산업 발전까지 지원하는 것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이다. 써놓고 보니 스스로도 놀랐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과거 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인 저는 1990년대 한국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현장 평가를 통해 그것이 편견이었음을 인정한다. 당시의 경험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달라진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가장 힘든 문장이었어요. 고위 전문가인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실수를 인정하는 거였으니까요. 더 나아가 당시 발생했던 정비 오류 중 일부는 저 자신의 실수였음을 뒤늦게 인정한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이 객관적 평가를 흐렸음을 반성한다. 이 문장을 쓸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2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드디어 고백하는 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딸과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마틸다, 엄마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어떤 걸요?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너에 대해서도. 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에 대해서요? 내가 한국에서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엄마, 저도 처음엔 한국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배우려고 하죠. 그게 뭔가 다른 점인 것 같아. 네. 엄마도 이제 그걸 느끼셨죠? 공항에서 작별할 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번 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뻐요. 나도야. 내가 맞았다고 인정할게. 엄마가 변하셨어요. 더 열린 마음이 되신 것 같아.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브뤼셀로 돌아가면 큰 파장이 일 걸 알고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였으니까요. 브뤼셀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 예비 보고서가 이미 회자되고 있었어요. 마리안느, 정말로 한국 무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생각인가? 독일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본 사실을 바탕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럽 방산업계에는 치명적일 수 있어. 사실이 치명적이라면 우리가 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리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마리안느,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닌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적 편견이 개입되어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5년 전 한국에서의 실패 경험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그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진행했어요. 실패 경험이라니, 당시 정비 과정에서 제가 실수했던 일들을 한국 탓으로 돌렸었습니다. 이제야 인정하지만 그건 제 오류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나토 고위 간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마리안느, 그렇다면 진짜 한국 무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기술적으로는 유럽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섭니다. 특히 AI 기반 정비 시스템은 우리가 배워야 할 수준이에요. 가격 경쟁력도 있고, 네, 독일 제품의 절반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납기도 3배 빠르고요.
독일 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야 해요. 종합 솔루션이라니 한국처럼 기술 이전, 교육 지원, 부품 현지화까지 포함하는 거죠.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접근하는 거예요. 며칠 후 나토 기술심사위원회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 보고서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어요. 한국 방산을 공식 후보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입니다. 제 발표에 여러 반응이 나왔어요. 동유럽 국가들은 찬성했지만 서유럽 국가들은 반대했죠. 폴란드는 이미 한국 무기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지지했어요. 핀란드도 K9 자주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대표도 동조했고요.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었어요. 성급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결국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찬성 18표, 반대 12표로 한국 방산이 공식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회의 후 딸에게 전화했어요. 마틸다,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나토에서 한국을 공식 후보로 인정했어. 엄마가 앞장섰고. 정말요? 엄마, 대단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엄마가 한국기술진과 장기협력협약 추진단 수석 고문직을 맡기로 했어. 와, 그럼 한국에 자주 오시겠네요? 응. 그리고 내가 하는 방산 IT 융합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자. 정말요? 엄마와 함께 일할 수 있다니. 딸의 목소리가 정말 기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저녁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난 무기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본 거야. 이게 이번 한국 방문의 핵심이었어요. 기술이나 성능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후 벨기에 브뤼셀 나토 정비통합훈련소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유럽 기술 교류 프로그램 개시식이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총책임자로서 개회사를 맡았습니다. 존경하는 나토 회원국 여러분,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훈련소에는 유럽 각국 장교들과 한국 기술진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을 보고 편견이 틀렸음을 깨달았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장교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한국의 혁신적 정비 기술과 유럽의 체계적 안전 기준이 만날 때 더 나은 시스템이 탄생할 거예요. 첫 번째 교육 과정은 AI 기반 정비 시스템이었습니다. 딸 마틸다가 직접 강사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독 공동개발팀의 마틸다 슈레더입니다. 딸이 한국어와 독일어, 영어를 섞어가며 유창하게 설명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항공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합니다. 독일 장교가 질문했어요. 기존 독일 시스템과 뭐가 다른가요? 속도와 정확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철학이에요. 철학이요? 독일 시스템은 문제를 찾는 데 집중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집중해요. 프랑스 장교도 흥미로워했어요. 예방이 어떻게 가능하죠? 데이터 패턴 분석을 통해 고장이 일어나기 3-4주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실제 시연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F-16 시뮬레이터에서 4주 후 발생할 엔진 문제를 정확히 예측해냈거든요. 오후에는 한국 기술진들이 유럽 안전 기준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카이의 박 팀장이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3중 안전장치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독일 교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실수를 전제로 시스템을 만들어요. 한 번의 실수로는 절대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AI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배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저녁에는 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은 기술의 만남이 아니라 철학의 동맹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한국의 신뢰 철학과 유럽의 안전 철학이 결합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숫자의 경쟁이 아니라 가치의 협력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만찬이 끝난 후 딸과 함께 훈련소 뒤편을 걸었어요.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뭐가? 예전엔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려고 하세요.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거야. 완벽한 나라는 없다는 걸.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배웠어요. 딸의 말이 맞았어요. 25년간 숨겨왔던 실수를 인정하는 게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한국 기술자들과 딸이 함께 FA-50 전투기를 정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 팀장이 딸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있었고 딸은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마틸다. 세대를 이어가는 협력의 상징이야. 맞아요, 엄마. 제 아이들도 언젠가 여기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과거의 실패와 편견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였으니까요. 무기보다 사람, 시스템보다 신뢰. 제가 마지막으로 일기에 쓴 문장이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딸은 용기를 가르쳐줬고요. 이제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조아, 저는 가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저 가희는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